안녕하세요. 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와 접도의무 예외 중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접도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비도시 면적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접도 의무란 건축법 제44조의 대지와 도로 관계를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대지의 접도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접도 의무는 건축법 제44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로부터 인정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 주변에 공지, 그러니까 광장, 공원, 유원지 등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도 의무 예외를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극적이어서 국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지의 경우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완충 녹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부득이하게 잘못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각종 법령의 진화로 야기된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에 활용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접도 의무 예외, 건축법 44조의 예외는 첫 번째, 건축법 도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노란 색깔에 있는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로법, 그리고 세 번째 사도법, 네 번째 관계법령, 이렇게 네 가지 법정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도로가 있죠. 건축 허가 때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정 도로. 그래서 이 접도 의무 예외를 보면 제일 위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녹색에 있는 10m 미만은 2m로 연결해야 되고 10m에서 35m 미만은 3m로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35m 이상은 6m를 진입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건축법 막다른 도로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허가 때마다 이제 건축법 도로를 또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지정 도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접도 의무인데요. 접도 의무 예외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공지가 있거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아니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도 의무의 예외에 대한 지침 또는 해설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지자체에 하달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분쟁이 될 만한 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국토부와 행안부는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접도 의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라고 대법원 916, 8319 등 판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당 건축물 출입이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국공유인 제방도로는 하상도로를 이용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982, 18299 판결에 보면 건축법 도로가 아닌 제방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시설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방도로가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이미 아스팔트 포장돼서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고, 다음 하상도로는, 제방도로 밑에 있는 하상도로는 지자체가 지자체 자재 창고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너비 4m에서 5m 너비로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개설해 갖고 오랫동안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유지인 제방도로나 하상도로를 이용한 장례식 건축 허가에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접도물을 규정하는 취지에 맞게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 취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방도로나 하상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라고 반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어떤 크기로 또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법원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이런 겁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을 매수하지 못했으므로 건축법 도로가 확보되지 못했으니까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3-26382인데 이 지금 도로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의 도로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국유재산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그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청했는데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이 국유재산을 남긴 이유는 도로 개설을 위함이었는데도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신청인의 매수 신청을,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원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으니 그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도 있는데 그 통로가 국유재산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해서 거절한 거죠. 허가권자이면서 지자체 장이. 판례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물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2003-6382-98-18299 판결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남겨놨다면 당연히 그리 써야지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이 그 국유재산을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사용허가 또는 매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봐서 허가를 해줘라 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반대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95-17090인데 이것도 장례식장 출입로로 사용될 제방의 상부가 도로의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대지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그 대지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하천의 제방도로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대지로 연결되는 그 경사면이 종단 구배가 25% 이상이므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어려워서 하천관리청의 저명허가 없이는 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허한 경우입니다.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 형태를 갖추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접 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방 경사면의 종단 구배가 25% 정도에 이른다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제방 점용 허가 등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적정한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제방 경사면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하여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된다. 25도는요, 사람이 주변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내려오기 어려울 정도의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천의 제방도로를 자칫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걸 받으면서도 경사면의 형상 변경을 제방을 유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판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판결은 국공유지에만 있고, 국토부도 사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을 하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서 이 법조문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지만,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택지 분양을 할 때는 당연히 개설 의무, 그러니까 통행권을 부여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건축법이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너비의 통행로가 있다. 그러면 사유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또 건축법 미비로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이런 것은 이 법조문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법조문은 반드시 국공유지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유지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진입로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그 단지 내부 진입로가 기부 체납되지 않았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명확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 2009-8802 또 85-421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죠. 다만 현재 진입로 소유자가, 현황도로 소유자가 건축법 도로 지정을 반대하거나 상속 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스스로 일반 공용 통행로로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택지 분양 이런 것들 때문에 의무, 분양할 때 이미 의무가 된 그런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금 소유자가 건축법 도로 지정을 반대하거나 또는 상속인 또는 경매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특별 승계인 등도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그대로 수인해야 된다, 승계받아야 한다 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허가청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미 이용 권한이 있다면 사용 승낙 없이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은 사용 승낙과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허가청은 사용 승낙, 이건 이제 채권 관계자는 사용 승낙 안에 당사자 간에 또 통행 지역권, 이건 물권이죠. 그래서
채권이나 사용승낙이나 통행지역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위토지 통행권은 법정지역권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주위토지 통행권이 건축법이 정한 너비 형태에 맞고, 그러니까 주위토지 통행권을 2m로 인정받았는데 그 2m로 건축하거나 개발행위의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비나 형태에 맞고 신청인의 이용 권한이 된다면, 주위토지 통행권도 인정된다면 허가청은 사용승낙 없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주인 소유권자는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 회복으로서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 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위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이나 통행지역권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 주위토지 통행권이, 물론 너비구조에 안 맞으면 안 되죠. 주위토지 통행권도. 근데 맞다면 주위토지 통행권도 사용승낙처럼 해석을 해서 비록 건축법 도로로 지정은 못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도로관리대장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도로대장은 1981년에 건축법에 도입되고 그 법정 양식은 94년에 제정되며 도로 지정의 공고는 99년에야 규정돼서 그 이전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어도 그 근거인 도로관리대장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허가청에 접수된 경우 등 소유자의 포기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로대장이 없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점으로 건축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5호 동법 시행령 62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 가운데 막다른 도로는 위 시행령 62조 소정의 도로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으며, 위 시행령 64조 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 비치 의무가 지어져 있으므로 위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소정의 도로 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87루 1036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지정 후에, 도로대장은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만 했다면 이건 사실상 건축법 도로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는 물론 그 사용승낙의 근거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이 있었는데도 도로대장이 안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도로대장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타 다른 사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목적이므로 이 통행로가 국공유이든 사유이든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법률 및 판례, 유권 해석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이 접도 의무 예외 조문 두 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공지가 있다 또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런 거 활용해야 되고, 국토부는 일선 지자체에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업무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